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저녁 10시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난데없이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는 다카키 마사오다, 즉 박정희다 라는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입에서 나왔고, 여기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맞장구를 치는 이런 배은망덕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김정호라는 이 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친일파 소송 수임 의혹을 제기하자 느닷없이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는 일본 육사를 삼수 끝에 졸업하고 만주군에서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다카키 마사오 그 이름의 한글 이름이 누구냐? 노 실장은 박정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목숨을 바쳐서 일본에 충성한다고 혈서를 써서 일본 천황에게 바친 자야말로 친일파 토착 왜구가 아닌가. 친일 행위를 한 바도 없고 스스로 자산을 모아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만든 사람이 친일파인가 라고 물었고, 이에 노 실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반발해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을 토벌했대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공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일본 육사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육사 2년, 만주공관학교 2년, 그리고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에는 만주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만주군 소속으로서 중국의 만리장성 북쪽의 열하성이라는 곳에서 주로 팔로군과 싸웠습니다. 중국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여기 토벌할 무슨 독립군이 그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토벌할 독립군이 1943년, 44년, 45년 이 무렵에는 만주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벌이 되었거나 김일성처럼 소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완전히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토착 왜구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친일파 토착 왜구? 그러면서 장시 개명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도요다 다이추라는 사람은 누구죠? 김대중은 도요다 다이추입니다. 이름이. 이 김정호 의원의 뭐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장시 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토착 왜구입니까? 당신은 일제 시대가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와 맞부딪힌, 말하자면 일본의 단합이 가장 극심한 시대였어요. 1940년대는. 그때 장시 개명을 한 것이 무슨 큰 죄나 됩니까? 그럼 박정희가 이때 장시 개명을 거부하고 감옥에서 죽었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덕이 되었습니까? 박정희가 일본 육사 그리고 만주공관 학교에서 배운 군사기술을 가지고 김일성이처럼 민족을 학살하는 데 써먹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발전시키는데, 공산당의 침략을 막는 데 써먹었습니까? 그 군사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든 박정희라면은 감히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이렇게 욕설을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왕 지사 토착 외구라는 말을 썼으니까 토착 외구를 찾으려면 청와대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누가 강제로 그 대학에 보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본의 유명한 거구대학, 국사관 대학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국사관 대학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조선을 침략한 인맥, 그 인맥 중에서 현양사라는 대륙 낭인 그룹, 그 인맥이 만든 대학이 국사관 대학입니다. 국사관 대학의 교과에는 황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황국을 위해서, 천황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보통 일본 사람이면은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걸 매우 꺼립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민족 하는 문재인 씨가 어떻게 딸을 거기에 보냅니까? 토착 외구란 말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비수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조심해서 써야 될 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토착 외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반경하면 토착 간첩이냐, 토착 공비냐 하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토착 외구란 말 한국인을 향해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베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베와는 싸우는 척 하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만만한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만한 야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이건 이 정도로 해놓고, 자 그러면 토착 외구라고 하는 박정희와 문재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비교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집권 여당이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토착 외구라고 하니까, 친일파라고 하니까, 그럼 토착 외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쳤는지 아니면 나라를 흥하게 했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의 10대 업적과 문재인의 10대 업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10대 업적과 문재인의 10대 업적.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업적을 꼽으려니까 뭘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업적이라는 것은 건설하는 겁니다. 역사는 건설하는 사람을 평가하지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역사는 문명 건설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만들어낸 거 있습니까? 큰 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공항을 만들었습니까? 없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거겠죠. 대한민국의 생일 지우기. 이게 가장 큰 업적일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든 거. 작년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도 않고 올해도 71주년으로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건국 기념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생아적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 큰 공적, 민노총 등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특혜, 온갖 특혜, 특히 수사나 재판에서의 특혜. 세 번째, 문재인의 업적은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 네 번째, 탈원전. 다섯 번째, 4대강 보호 해체. 여섯 번째, 이른바 적폐 수사에 의한 방공체제 약화. 전직 대통령 세 사람 기소, 그중에 두 사람은 구속, 전 대법원장 구속, 전 국정원장 4명 구속, 전 국방장관 기소. 일곱 번째,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 부정, 이게 업적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으로 채울 겁니다. 8번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이것도 문재인 세력으로 입장에서는 업적으로 꼽힐 겁니다. 9번째, 사법부를 장악. 10번째, KBS 등 공중파 장악. 이다 민주주의, 법치, 상권 분리,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거지만은 이것을 문재인 지지 세력은 업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 부수고 부정하고 지우는 게 문재인 씨의 10대 업적으로 기록될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의 10대 업적은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것은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1. 중화공업 건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2.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국인들이 최장수 국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댐을 1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에서 물을 마음대로 마시고 공장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농촌이 도시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5. 자주국방력 건설. 특히 한미연합사. 이를 통해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를 했습니다. 6. 월남 파병과 중동 진출. 한국인이 해외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7. 원자력 발전소 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 녹화. 10. 이렇게 함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다. 이게 박정희의 10대 업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모조리 건설입니다.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거의 모조리 지우고 부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박정희를 토착 왜구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3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김일성이는 왜 그렇게 오래 집권을 해도 남긴 게 없습니까? 박정희는 18년 했어요. 18년. 그런데 김일성 3대 지금까지 75년 동안 해먹고도 왜 이렇게 남긴 게 없습니까? 장기 집권한다고 자동적으로 문명 건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면은 오히려 나라를 더 왜소하게 만듭니다. 왜소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박정희 비교하니까 결국 건설과 파괴의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흥한 것은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낸 덕분입니다. 북한이 망한 것은 미국, 일본을 적으로 돌린 덕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가 망한 코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만약 한미군사정보협정까지 파기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 그리고 일본, 미국을 상대로 맞서겠다 하는 공식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